네, 이오스 그 강의에 이어서 이번엔 그 사용자 관점에서 이오스를 처음 이제 뭔가 이용하려고 할 때 처음에 이제 지갑부터 만들게 되는데 지갑을 만드는 과정부터 간단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튜토리얼을 한번 작성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오스를 간단하게 일단 다시 소개를 하자면 그 2016년부터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18년 6월에 메인넷 이제 시작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디포스 방식으로 이제 합의를 하고 트랜잭션 처리에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암호화폐 지갑과 뭐가 다른가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이더리움 기준으로 한번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경우 지갑을 만들 때 처음에 이제 프라이빗 키를 생성을 하고 이 생성을 한다는 거는 임의의 그 헥스 밸류 값을 이제 만든다는 거고 그 값으로 계산을 해서 퍼블릭 키를 만들고요. 그래서 그 퍼블릭 키를 해시해서 어드레스를 이제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키 값만 있으면 언제든지 이 지갑을 사용할 수가 있고 이게 실제로 지갑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있는 지갑을 등록 없이 내가 키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이제 이오스 지갑 같은 경우는 이거랑 좀 다르게 이제 과정이 더 복잡해지는데 키 생성 과정 자체는 그 기존의 이더리움 방식이랑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가 주소 말고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어드레스 주소 이제 말고 해시 값이기 때문에 이제 복잡한 주소가 나오게 되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어카운트 네임을 이제 주소 대신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어카운트 네임을 내 프라이빗 키랑 연동을 이제 등록을 하는 과정을 내 지갑 이오스 지갑을 이제 네트워크에 등록한다고 하는 과정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계정을 등록하기 위해서 이미 등록된 계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내 지인이 누가 갖고 있으면 사실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비공개 서비스 이제 초청장 받듯이 이제 아는 사람을 막 구해야 되나 고민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계정을 생성하는 서비스가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국내에서 이제 만들어진 이오스타트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어카운트 네임을 등록을 하고 이제 키값을 넣으면 이렇게 그 가격 계정을 생성하기 위한 가격이 계산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CPU, 밴드위드, 그 다음에 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각 얼마가 몇 이오스가 필요한지 나와 있고 한 개 이오스 가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수수료 그래서 토탈 지갑을 만드는데 그 오늘자 기준으로 3.28달러 한 4,0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지갑을 만드는데 4,000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CPU랑 밴드위드에 기본적으로 0.1 이오스가 이제 필요한 거고요. 이제 fee는 이 서비스 이제 만든 사람이 이제 이용료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고 간혹 이제 무료로 계정을 생성해주는 이벤트가 가끔 있어서 그럴 때를 노려서 생성을 하면 무료로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갑 요소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좀 복잡해질 수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램, 그 다음에 네트워크 밴드위드, 그 다음에 CPU가 있는데 램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개발자라면 코드를 만들어서 서버에 올리듯이 이제 램을 공간을 이제 내가 구매를 해서 거기다 코드를 올려야 되고요. 이 램의 경우 그 마켓이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밴드위드는 말 그대로 이제 그 내 통신 그 대역폭을 얼마나 내가 사용하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그 매 시간 이제 사용자가 액션이나 트랜잭션을 한 거가 이제 누적이 돼서 쌓이게 되는데 이제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제 0이 되는데 이게 최근 3일 동안의 그 누적치예요. 이게 평균치예요. Your average consumption이니까. 그래서 내가 당장 어떤 행동을 하면 그 네트워크 밴드위드 값이 이제 늘어날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다시 그 값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CPU 밴드위드가 있는데
이것도 네트워크 밴드위드랑 약간 개념이 비슷해요. 이것도 이제 최근 3일 동안 CPU 이제 사용량의 평균값. 그것도 이제 액션이나 트랜잭션을 하면 이제 어쨌든 이제 CPU 자원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늘어났다 줄어났다 내 사용량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이것도 다시 사용량이 0이 되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CPU 자원이 거의 더 많이 필요하고요. 네트워크 밴드위드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반 사용자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그리고 이제 램 같은 경우는 뭐 개발자가 아닌 이상은 별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CPU 밴드위드 램이 가장 그 지갑에서 중요한 3요소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EOS 트랜잭션 처리 시의 이제 특징이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수수료가 없는 대신에 그 대신에 이제 자원을 스테이크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원을 스테이크 한다는 거는 보유한 EOS를 그 맡겨놓고 자원 할당을 받는 개념이에요. 이제 그 각각의 그 자원에 대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스테이크 됐던 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언스테이크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스테이크 된 EOS를 다시 되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되찾는데 3일 딜레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왜 이러냐면 이 전 장에서 보면 이제 3일 동안의 그 평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일 뒤에 받아야 내가 그 평균치 이상의 그 자원을 갖고 있다가 이제 풀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3일 동안 내가 그 자원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이제 딜레이가 계속 되고 있는 거고, 3일 후에 내가 그 자원 EOS를 다시 받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언스테이크 물어보세요. 네. 언스테이크를 하기 위해서는 CPU와 밴드위스를 그 3일 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그 밴드위스를 0으로 만든 뒤에 언스테이크를 할 수 있는 개념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이제 신청을 하면 뭐 아직 직접 해보진 않았는데 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자원은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 내 EOS 잔고는 묶여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3일 뒤가 되면 내가 그만큼 당연히 사용을 못 하니까 자원은 다 해제된 상태고, 그 뒤에 리소스는 이렇게 주는데 사용은 리소스가 이렇게 줄고 네. 리소스는 한 방에 주는 거고, 리소스는 한 방에 줄고 이제 밴드위스는 이렇게 천천히 줄면서 그게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언스테이크가 실제로 되는. 그렇죠. 왜냐면 3일 동안의 평균이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떨어지겠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PU랑 밴드위드는 위와 같은 과정을 이제 확보가 가능하지만 램의 경우는 달라요. 왜냐면 CPU랑 밴드위드는 시스템 전체 사용량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데, 메모리 개념인 램은 그게 불가능하죠. 내가 뭐 1기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뭐 갑자기 내 자원량이 반으로 줄었다고 해서 데이터가 날아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개념이 좀 달라졌는데, 그래서 램 같은 경우는 마켓이 존재해서 사고 팔 수 있게 이제 구성이 돼 있고요. 하지만 일반 이제 사용자는 램 구매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원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 개인 지갑인데 이제 밸런스는 내가 갖고 있는 거고요. 이 스테이크된 그 EOS 수량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제가 이제 15 EOS를 여기다 넣었는데 CPU 자원이 42.46 그 밀리세컨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내가 사용 가능한 이 CPU 자원은 전체 시스템 그 사용량에 따라서 계속 변해요. 여기 보면 이제 현재 CPU 가격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스테이킹한 EOS 그 개수는 똑같기 때문에 이제 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가격이 변하니까. EOS는 그대로고.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리펀딩 있는 거는 이제 3일 뒤에 몇 개가 들어올 거냐, 그거를 이제 나타내 주는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원을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묶어 놓으면서 내가 어떻게 사용할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상태 CPU가 100%를 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이제 전날 새벽에 그 EOS 게임을 엄청나게 돌렸더니 CPU를 많이 사용하게 됐어요. 근데 어제 새벽의 경우에는 CPU를 사용한 사람이 거의 없어서 여기까지 이제 커버가 가능했는데, 지금 그 시스템 그 네트워크상의 사용량이 엄청 많아져가지고 CPU 가격이 꽤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넘치는 것처럼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원래 15 EOS가 요 122.26 밀리세컨보다 컸던 거죠.
그 내가 쓸 수 있는 자원이. 근데 이제 시스템 상태가 변해서 이게 이렇게 된 거고, 이 상태에서 제가 어떤 액션이나 트랜잭션을 올리려고 하면 현재 CPU가 부족하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추가로 밸런스를 스테이크를 CPU에다가 해주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상황이 다시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를 알게 돼서 알려드리면 CPU 이머전시라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무료로 잠시 동안 CPU를 일정량 임대해주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뭐 이제 컨트랙 상에서 그런 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몇 군데가 있어가지고 뭐 한 1에서 3 이오스 정도까지는 내 주소를 이제 내 어카운트 아이디를 입력하면 빌릴 수 있게 그런 서비스가 있어서 이렇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피크 쳤을 때는 이런 걸 이용해서 좀 더 많은 상태에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제한이 당연히 있는데 뭐 3일에 한 번 이용할 수 있는데 한 번에 8시간 정도 뭐 이게 서비스마다 제공해 주는 건 좀씩 다른데 뭐 그런 정도의 제한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DFL 관련 이제 서비스를 모니터링을 해서 트랜잭션이나 액션이 많은 거에 대한 이제 순위를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한번 눌러보면 이제 사이트가 나올 텐데 대부분 갬블링인 단점이 좀 있긴 한데 네. 서비스 보면 이게 실시간으로 이제 최근 24시간 동안 사용량이랑 볼륨, 뭐 트랜잭션 뭐 이런 걸로 순위가 나오고요. 이 이제 카테고리가 있어서 갬블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오스 나이츠라는 이제 게임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어떤 새로운 게 뭐가 들어오나,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덱스, 이제 거래소죠. 거래소가 이오스로 된 거래소 중에 뭐가 거래량이 많냐, 뭐 이런 것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오스로 된 덱스는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그 익스체인지 코드가 그러니까 이오스 지갑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어떤 웹 서비스나 다른 서비스에 지갑을 붙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메타마스크 붙이듯이. 네.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트랜잭션 자체는 뭐 몇 번을 하든 무료이기 때문에 그 내 CPU 자원을 이용해서 덱스에서 트랜잭션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직 사용해 보진 않았지만 네,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 이제 그 캔디박스라는 딜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카테고리가 기타로 돼 있었는데 이거는 토큰을 무료로 배포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토큰 초기 홍보용으로 보이는데 4시간마다 계속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상위권에 그 트랜잭션 그 랭킹이 계속 있어요. 왜냐면 그냥 공짜로 받는 거니까 사람들이 그냥 계속 눌러서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오스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에 메타마스크가 있다면 이오스에는 스캐터라는 서비스, 지갑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스캐터라는 걸 깔면 이 지갑을 내가 깔아놓은 곳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연동을 시켜가지고 바로 뭐 새로운 이제 회원가입 같은 절차 없이 지갑 붙이는 것만으로도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저는 마치겠습니다.